안녕하세요, 골든서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상당히 헷갈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추세가 이제 진짜 터진 거야, 아니면 박스야, 가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결정하실 때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레이딩 주제입니다. 고점 저점이 깨질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캔들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아래쪽에 일단 121선이라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자, 121선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평선들이 있어요. 단기 이평선들. 예를 들어서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까지 있는데 보시면은 이 선들을 기준으로 깼다가 올라탔다가 깼다가 올라탔다가 깼다가 올라탔다가 막 난리가 났어.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려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이평선 중에서 장기 이평선,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60일선일 수도 있어요. 60일선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안 깨졌다면은 바로 요런 자리에서 지지 저항들을 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이평선들 또는 중기 이평선들이 무너졌을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추세를 또는 방향성을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종가 확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꼬리 대 바디 구분이 1순위입니다. 일단 꼬리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이 생기게 되면은 윗꼬리 아랫꼬리 있죠. 요게 아랫꼬리, 이게 윗꼬리겠죠. 자, 바디는 요 몸통입니다. 요 메인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진짜일 확률이 높을 때는 해당 시간 프레임의 종가가 레벨 밖에서 일단 마감을 했다. 자, 레벨이란 것은 하나의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저항선. 이렇게 선을 저항선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 레벨, 저항선을 돌파 안착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시가 자체가 이 선보다 위에서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 저항선을 뚫고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매수 추세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날에는 적극적으로 돌파로 보시고 매수 쪽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가짜일 확률이 있어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데, 저항선이 있었는데 시세가 막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장중에 살짝 뚫어. 근데 결국에 장중에 내려와. 그러면서 이 캔들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윗꼬리 영망치 캔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또는 뭐 아랫꼬리 살짝 있을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종가가 이 저항선을 뚫고 가지를 못하고 장중에는 뚫었는데 종가는 밑에서 마감을 했을 때예요. 다음날 시가가 밑에서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올라간 척하다가 전일과 비슷하게 전일 고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이 선에서 걸려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꼬리만 길고 바디는 안쪽에 남았다. 그리고 이건 뚫은 게 아니라 유동성, 말 그대로 손절이나 스탑만 먹고 되돌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번 차트 예시 차트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잘 보시면은 요게 21선이고 이게 60일선입니다. 요거 121선입니다. 자, 요때 보시면은 요때 당시에 이제 지지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다음날 요 날인데 아랫꼬리가 쫙 나왔어요. 결국 종가는 위에서 마감을 한 거예요. 양봉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요것보다 위에서 시작을 했고, 어떻게? 21선을 하나의 지지선으로 보면서 결국에는 장중에 다시 올리죠. 며칠 뒤에. 그죠? 여기 보시면은 다시 또 시도를 합니다. 한 번 더 깨러 내려갈까 해서 결국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몸통으로 깨버리고, 그리고 이평선보다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올라간 척 하다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밑에 지지선이 61선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저항을 주고 여기서는 지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121선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선입니다. 요때 보시면은 근접을 했습니다. 자, 요날 장대 음봉이 확 그냥 나오면서 이걸 한 방에 깨버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었어요? 다음날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121선보다 밑에서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 121선은 어떻게 돼요? 위에 참고로 이 핑크색 5일선입니다. 여기 위에선 또 5일선이 데드크로스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여기서 저항을 맞고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됩니다. 자, 특히 요 캔들, 요게 하락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요 일봉상 요런 것들을 절대 안 놓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식하는 입장이었으면 요런 캔들 나오면 앞에 매수를 해놨다? 손절입니다. 손절하시고 저 밑에 매물대가 따로 있으면 일단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파 캔들 사이즈, 몸통이 의도다.
자, 강한 돌파 붕괴, 진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긴 몸통 플러스 반대 방향 꼬리가 짧고, 연속 캔들로 추진이 나온다. 자, 이거는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긴 몸통으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예 장대 양봉인데 위에 저항선 다 뚫어버렸죠?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둘째 날에 아예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날 이미 매수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약간 윗꼬리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밑에서 매매했던 메이저들 또는 개인들이 여기쯤 갔을 때 일단 일부 청산을 하다 보니까 매도에 밀려서 막상 못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버텨냈어요. 이거를 이틀째 고점에서 버텨냈기 때문에 3일 차에는 어떻게 이틀째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요 패턴을 기억을 하고 그냥 외워두세요. 외워도 요런 차트 유형이 돌파하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자주 빈번히 나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이 앞전에 2주 정도의 일봉인데 되게 짧습니다. 이 짤짤이 그냥 짧은 캔들인데 이게 횡보하면서 어떻게 여기서는 시장의 에너지를 응축시킵니다. 에너지를 모은다 보시면 돼요. 에네르기 파를 하기 위해서 에네르기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요때 파 하고 가는 거야. 이제 파 한 번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파 또 한 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주 동안 모았던 물량에 대한 시세 분출이 바로 여기서 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차트에서는 제가 이 십자 캔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고점에서 이 십자 캔들이 가끔씩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나온지 아세요? 요게 보면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에서 나왔다? 자, 이거는 시가인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다가 종가가 시가 부근에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캔들은 이렇게 십자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장중에 매도와 매수와 또 매도와 또 매수와의 싸움이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거의 막상막하였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십자 캔들이 나오는데, 고점에서의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점이나 저점에서 나오는 이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날 보시면 음봉이 나오고 오히려 다시 또 내려가는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는 이런 신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레인지의 위치. 어디서 깨졌는가? 같은 깨짐이라도 자리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자, 진짜 신호가 잘 나온 자리, 중요 스윙 고점이나 저점 또는 일봉박스 상하단, 여러 번 맞고 튕긴 반복 저항 지지, 큰 매물대 끝자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예시로 제가 유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위에 이 61선 저항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도 121선과 61선이니까 여기서 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121선 저항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돌파를 못한 매도가 나옵니다. 밑에는 이제 21선 지지가 있으니까 지지가 다행히 나왔었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는 윗꼬리가 나왔었습니다. 돌파 시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나 다음날 시가가 아예 위에서 시작을 했어. 그죠? 이평선도 다 뚫고 위에서 올라타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정확히 지지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위로 터지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전에는 계속 저항을 거의 한 몇 주 내내 두드려 맞았었는데, 두드려 맞던 그 저항선을 제대로 돌파했다, 위에서 시작을 했다. 자, 이런 거는 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매수 쪽으로 공격적 대응을 하셔도 괜찮아요. 뿐만 아니라 밑에서 21선이라는 지지선까지 밑에 있었고, 이평선들의 간격이 처음엔 이만했다가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폭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위로 터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찐 신호 같은 경우, 진짜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올라타서 시작을 해버린다. 이런 차트에서는 강력 매수 종목으로 추천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잘 나온 자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또 차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앞전에는 이 61선이 지지를 받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매수가 나왔었고, 요때 당시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한 방에 몸통으로 먹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추세는 하락 전환되게 됩니다. 하락 전환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보시면은 밑에서 시작을 했었죠. 올라왔었지만 얘들 역시도 페이크였고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윗꼬리 저항이 나왔었고 여기서 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61선 저항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요때 당시에 보세요. 뭐냐면 올라타긴 했어요.
올라탔어. 요것만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건 매수 아니에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때 뭘 얘기했었냐면 이 앞전에 이 고점 저항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66불이에요. 이평선은 올라탔지만 이 앞전에 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한다면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때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쳐버렸어요. 지금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평선들은 다 돌파했었지만 앞전에 저항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페이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앞전에 고점이 뭐 예를 들어 저 위야. 예를 들어서 올라탔는데 여기 없고 여기야. 여기 요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올라탔을 때 요거는 해볼만 해요. 왜? 저항선이 저 위에 있잖아. 70불까지 거의 한 4,500틱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참 멀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저항선이라는 게.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코앞의 고점까지는 돌파를 해줬어야 돼요. 이걸 돌파를 못한다면 여기서 밀립니다. 그래서 시세는 못 가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함정이란 겁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다 돌파했다 하더라도 바로 직전에 고점이 코앞에 있었다. 요거를 돌파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속임수에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자, 여러분, 네 번째, 변동성과 스프레드. 돌파폭이 너무 작으면 가짜일 수 있다. 자, 시장에는 기본 노이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박스를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위에가 저항선, 밑에가 지지선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이 사이를 노이즈, 요 안에서의 파동을, 박스 안에서의 파동을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노이즈가 있는데 이 돌파폭, 예를 들어서 돌파했다, 위로 돌파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깨짐처럼 보이더라도 그냥 흔들림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노이즈의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틱이라 할게요. 자, 근데 위로 2틱밖에 안 오른 거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30틱을 올라간 거야. 자, 그러면은 기본 노이즈가 10틱이었는데 요것보다 30틱 곱하기 3배 정도 되죠. 10틱의 3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본 노이즈보다 강력하게 몇 배 수치로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진폭보다 더 크게. 이런 거는 진짜 찐 추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쪽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변동폭 대비 의미 있는 확장, 큰 확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짜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진폭은 10틱인데 뭐 2틱밖에 못 올라서 3틱밖에 못 올라서 그럼 얘들은 가는 척 하다가 슉 돌아올 수 있다. 밑으로도 마찬가지 가는 척 하다가 슉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 흔들림보다 확실히 밀었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추세 전환이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프레임 우선순위, 상위가 하위를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큰 분봉이 작은 분봉보다 더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분봉에서 5분봉은 노이즈나 핍소가 많습니다. 자, 15분봉에서 1시간, 60분봉 같은 경우에는 단타나 스윙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4시간이 240분봉의 1봉 이런 것들은 시장 구조 변화, 말 그대로 진짜 추세가 크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 분봉이 깨지더라도 장기 분봉의 추세선이 버텨만 준다면 중장기 분봉 추세선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선들이 있는데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인데 얘들 같은 경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밑에 21선이 버티면 뭐 여기서 지지받고 하겠죠. 또 깨지면 60 지지받고 또 깨지면 120. 요거는 이평선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1분봉, 5분봉, 뭐 3분봉 또는 100틱, 200틱 틱봉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좀 더 큰 분봉 또는 큰 틱봉일수록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이러한 자잘한 휩소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막 빠른 매매가 싫어요. 또는 너무 많은 휩소를 보기 싫어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분봉 또는 장기 틱봉으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일단은 제가 골드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참고로 5분봉입니다. 자, 5분봉인데 5분봉에서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쫙 나오면서 여러 개 분봉이 팡팡팡팡 터지는데 그 다음 다시 장대 양봉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밑으로 갔어요. 이거를 30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가 생겼어요. 아니, 이 윗꼬리면은 여러분들은 요때 매수를 안 했겠죠. 근데 5분봉상에서는 갈 것처럼 보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휩소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좀 싫어. 물론 이제 30분봉을 매매한다 해서 이런 게 안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난 좀 안정감 있게 매매하고 싶으면 전 개인적으로 뭐 10분봉, 15분봉, 30분봉, 60분봉 뭐 이렇게 이제 보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만 매매하신 분들은 그런 차트를 보시고요. 난 하루에 5번, 10번, 20번 매매할래. 이런 분들은 1분봉, 3분봉, 5분봉 이런 분봉 위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6번째 진짜 신호 실전 체크리스트 제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몇 개 딱 10초 만에 판정하셔야 돼요. 자, 아래 중 5개 이상이면은 진짜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자, 핵심 레벨 매물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레벨이 스윙 일봉 박스인가, 예를 들어서 저항선 지지선이 있는데 요 사이에서 시작을 했냐. 자, 그러면 어떻게? 박스장으로 돌파해서 시작했냐, 위에서 시작했냐. 자, 그럼 매수장, 아래에서 시작을 했냐, 매도장. 이렇게 완전 추세장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종가가 레벨 밖에서 확정되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벨이 있었는데 이걸 장대 양봉으로 확 돌파해버리고 다음날 여기서 시작을 했냐,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정되었는지. 자, 그러면 추세장으로 대응 가능하다. 돌파 캔들이 추진 긴 몸통인가, 이게 애매한 조그만 캔들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냐 장대 음봉이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고, 다음 캔들이 추가 확장했냐, 무슨 말이냐, 횡보하다가 다음 캔들 뭐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다다음 날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확장되었는지,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되돌림이 레벨을 역할 전환 돌판착으로 확인을 했냐. 예를 들어 저항선이라 할게요. 이 저항선이 레벨이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확 돌파를 해서 윗꼬리 달고 확 다시 떨어졌냐.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돌파가 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세는 하방으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돌파가 아니다. 자, 상위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방향과 일치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봉도 매수, 주봉도 매수, 월봉도 매수, 예를 들어서 5분봉 매수, 10분봉 매수, 뭐 30분봉 매수, 시세가 지지 저항 사이에 있는지 또는 돌파했는지,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항선과 지지선인데 이 사이에서 있는지 또는 돌파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된다. 박스 안에 있으면은 박스 대응,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돌파해서 시작을 했다면 추세 방향으로 대응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아마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보시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주식이나 코인 선물에서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꼭 인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트레이딩 전략에 있어서 진짜 이게 돌파냐 또는 저항이냐 또는 박스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골든 서퍼 트레이딩 센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노하우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골든 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